안녕하세요. IH 강사 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15시간 동안, 15강좌 동안 저랑 같이 IH 스피킹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일단 전체 수업에 대한 그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기출 빈도가 높은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토픽에 관련된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한 차시는 파트 1, 2, 3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세 문제, 그 다음에 파트 2 한 문제, 파트 3 세 문제 이렇게 돼서 그 문제랑 그거에 대한 샘플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단어, 문장들을 이렇게 같이 써드리면서 공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과 강좌를 충분히 이용하시려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 공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를 직접 보실 수 없으니까 질문도 어렵고 하니 미리 각 강좌를 조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약간씩 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단어랑 문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특히 각 토픽별로 쭉 정리를 해 두셔서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시면 이렇게 책처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트를 하나 하셔서 그거를 나중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피킹하고 라이팅의 토픽 간의 교차가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고요. 사실 뭐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쓰냐에 따라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여러 가지 섹션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 샘플로 제시된 그런 답안은 제가 전부 다 해석해 드리거나 설명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단어나 이런 걸 좀 써드릴 때 전자칠판이라 칠판이 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또박또박 안 써져요. 그러니까 약간 흘려 쓰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런 어떤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늘 복습은 꼭 하셔야겠죠. 이것만 듣는다고 공부가 그냥 되지는 않으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팁으로 그날 것들을 그날 소화를 해주시면 아주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토픽으로요.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스피킹 시험 보려고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묻는 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너는 학생이냐, 일하냐, 그리고 어디 사냐, 뭐, 가족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학생들은 메이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주로 you라는 말이 포함되는 문제들이 다수 섹션 1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지요. 보면 이 문제는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요. What does your name mean? 했지요. 이름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맞닥뜨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얘기할까 했을 때 먼저 본인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뜻을 간단히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섹션 1 섹션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 1은 개인적인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그냥 거의 다수였는데 요즘은 사실 문제의 종류는 유형은 섹션 1, 2, 3가 그냥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벼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너무너무 복잡하거나 대답을 아주 complicated하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하지만 상대방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탄력 있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 What does your name mean에 대한 샘플 일단 보실게요. 보면 My name is composed of Chinese characters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단어 챙기시고요. 그 me means beauty and a means love. 뭐는 무슨 뜻이고 뭐는 무슨 뜻이다 라고 해서 각각 그 단어의 뜻을 따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쉬우니까 이 사람은 이거 My parents gave me that name because they wanted me to be a beautiful and loving person. 굉장히 사랑스럽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나 보다라고 그 부모님이 나한테 이 이름을 왜 줬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까지 지금 끊으셨다가, 그죠? 나중에 본인 얘기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그 아까 Chinese character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하실 필요 없고요. 좀 쉽게 가자면 그냥 my name is 해서 my name is 뭐 그냥 우리의 그 이름 있지요? 패밀리 네임 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한자를 합친 뜻을 얘기하면 그것도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y name is 예를 들어서 뭐 영희라면 my name is 영희 하면서 영희 means 응? 영희 means 하고 뭐뭐 의미한다. 저도 영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영원한 기쁨, 만약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짜로 생각을 하면, 뭐, eternal joy,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아까 나온 것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움. 그러면 그냥 뭐예요? 그 굉장히 loving한 beauty 뭐 이렇게 그냥 섞어가지고 명사형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 이름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얘기 안 하셔도 감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뜻을 모른다. 하지만 my name is very complicated. It has very complicated meaning. 복잡한 그죠? 뜻을 갖고 있어서 so I cannot explain it.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보면 Where did you grow up? 이라고 어디서 자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그리고 질문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제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I하고 grew up in 어디 뭐 이렇게 그죠? 어디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는 I lived in 어디에 살았었다. 그냥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장 하나 정도 더 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끝내기는 좀 아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뭐 I stayed there 아니면 I lived in the country for 몇 년 이렇게 기간을 쓴다든지 그죠? 기간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but 그죠? 거기서 지냈었지만 I don't remember anything about the town. 그 동네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겠다.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죠? I don't remember 하고 anything about the town.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샘플 보실게요. 보면 I was born in Canada but my family moved to Seoul when I was 4 years old.
내가 4살 때 이사를 왔다. 근데 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그지요? 제가 제시한 거랑 비슷하네요. I don't remember much about Canada. Because I was very young.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I don't remember much. 이분은 much를 썼어요. Much about Canada에 대해서 별로 많이 기억 못해. Because I was very young. 어렸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이니까요.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What was your childhood like?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은 어떠했냐?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는 본인의 이제 성격, 그죠? 성격 같은 거, 그 당시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at that time 이런 걸로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고요. 성격을 말하는 단어를 섞어서 I was 어땠다. 그러니까 굉장히 shy했다더라. 아니면 active, 굉장히 활동적이었다. 아니면 외향적, outgoing 했었다. 그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shy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I usually stayed at home and read books. 집에 있으면서 책만 읽었다. 이런 걸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랬다라는 건 그래서 active 했다. 그래서 I had many friends. 그죠? And play with them all day long. 그죠? 하루 종일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다. 이런 것들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성격 같은 거 살짝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형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놀았더라. 이런 것도 괜찮을 텐데. 샘플 보시면 Actually, I had a rough childhood compared to others. 약간 좀 거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서 My parents used to own a small business. 부모님이 아주 사업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뭔가 잘 되다 할 때 go well 하세요. So they had to file for bankruptcy. 그러니까 뭐예요? 부도가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패밀리적인 내용을 쭉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분은 어필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처럼 주어진 샘플은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어떤 가족사에 대해서 줄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따로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다양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이렇게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에 너무 길게 얘기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에 답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